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들개 무리가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 얼어붙었고 그저 그 자리에 멈춰서 무서움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작은 체구의 진돗개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제 앞에 섰습니다. 무시무시한 들개들 사이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저를 지키려는 듯 맹렬한 기세로 들개들을 향해 맞섰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도 제 곁을 지키며 싸워준 진돗개. 과연 진돗개와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반려견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함께 웃고 울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같죠?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한국의 진돗개가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에서 들개무리의 위협에 맞서 한 여성을 구해낸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들개의 습격을 받아 공포에 떨고 있던 그녀의 앞에 진돗개가 나타나 펼쳐진 기적 같은 순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림포포주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알리사라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조용히 농장을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장비 관리와 정원을 돌보고 저는 아이와 함께 마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죠. 제 딸은 5살이었지만 어찌나 활달한지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하루가 금세 지나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마당에서 스쿠터를 타고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저 멀리서 들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불길하다는 느낌이 들어 문 밖을 내다보니 딸아이가 들개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들개들의 울음에 묻혀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제 사랑스러운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고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딸을 잃은 슬픔을 간신히 이겨내며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망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들개로 인한 사건이 너무 많다며 나중에 조사할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죠. 제 딸이 왜 이런 비극을 당해야 했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고 남편과 함께 한동안 깊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곳 림포포 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들개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 대부분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였죠. 들개 문제는 저희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은 어디서 들개가 나타날지 몰라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외출할 때마다 주변을 조심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여러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들개의 습격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정부에서 포획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들개들을 몰아내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맹견들을 공수해 실험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였죠. 다들 믿기 힘들어하면서도 저마다 각국의 강력한 맹견들에 대한 기대감과 소문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독일에서 경비견으로 유명한 도베르만도 온대. 한 주민이 소공어리듯 말했어요. 도베르만이라면 들개 무리도 단숨에 제압해 줄 거라며 다들 조금씩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아프리카 원산의 강력한 로디지안 리지백도 있대. 사자까지 사냥했던 견종이니 들개들이 감히 덤비지 못할걸?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지백은 저 역시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야기 속의 영웅 같은 존재였어요. 마치 사나운 짐승도 겁을 먹고 도망칠 것 같은 그 견종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리고 보어벨이 온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 커다란 체구가 들개들에게 맞서 싸울 테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남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경비견으로 길러진 보어불의 위용을 익히 들어왔기에 이번 실험이 성공한다면 다시 평화가 찾아오리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마다 들뜬 소문과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그 사이에는 여전히 불안도 공존했습니다. 혹여 맹견들이 제어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은 차라리 맹견이라도 들개를 제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실험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마을의 평화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드디어 실험이 시작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을 중앙에 마련된 실험 장소로 모였어요. 울타리 안에는 들개 몇 마리가 모여 있었고 그 앞에는 첫 번째 포호액 실험견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첫 번째 맹견의 모습을 기다렸죠. 오늘 이 실험이 그리고 앞으로의 맹견들이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마침내 첫 번째 실험견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입된 포획견은 바로 남아프리카 경비견으로 유명한 보어벨이었어요. 거대한 덩치에 근육질 몸을 가진 보어벨이 울타리 앞에 나서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대에 찬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보어벨은 어릴 때부터 경비견으로 훈련을 받았고 가축과 집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견종이었죠. 보어벨이 포획 실험장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거대한 몸이 들개들에게 위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저 역시 보어벨이 들개들을 단숨에 제압해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울타리가 열리고 보어벨이 들개들과 마주하는 순간 들개들은 위협을 느낀 듯 보어벨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어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한 걸음씩 들개 무리에게 다가갔죠. 사람들은 점점 기대에 차서 드디어 마을의 평화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들개 무리가 서서히 보어벨을 둘러싸며 위협적인 울음을 냈습니다. 들개의 숫자가 많은 데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보어벨을 에워싸기 시작하자 보어벨 역시 점점 긴장하기 시작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더니 들개들이 동시에 보어벨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 순간 보어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들개들의 공격에 보어벨이 방향을 틀더니 오히려 주민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된 보어보엘이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고 실험을 지켜보던 우리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죠. 실험을 관리하던 조련사들이 급히 보어벨을 제지하며 실험은 종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그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보어벨조차 들개 무리를 상대하지 못하다니 라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큰 기대를 가졌지만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과연 우리가 이 들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가슴 깊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이 실패로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실험으로 준비된 맹견은 아프리카 원산의 로디지안 리지백이었습니다. 이 견종은 아프리카에서 사자 사냥을 돕기도 했으며 강한 체력과 용맹함으로 잘 알려져 있어 기대를 모았습니다. 다시 울타리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리지백을 지켜봤습니다. 리지백이라면 사냥감을 쫓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들었어. 사자도 제압할 수 있다던데 이번엔 성공하겠지? 라며 작은 기대를 나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저 역시 이번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실험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울타리가 열리며 리지백이 들개 무리와 마주했습니다. 리지백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들개 무리를 관찰하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하지만 들개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치 리지백의 동태를 살피기라도 하듯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리지백을 에워싸기 시작했죠. 주민들은 조용히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리지백이 들개 무리에게 한 발씩 다가가는 모습에 저는 불안하면서도 묘하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개들이 먼저 리지백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자 리지백도 점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순식간에 들개 여러 마리가 리지백을 향해 덮쳤고 리지백 역시 들개들과 맞서며 몸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리지백이 강한 힘으로 들개 한 마리를 제압하는가 싶었지만 들개들의 공격이 이어지자 리지백은 이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보어벨 때와 마찬가지로 리지백 역시 공포 속에서 방향을 틀어 마을 주민 쪽으로 달려왔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불안에 떨며 물러섰습니다. 조련사들이 서둘러 리지백을 제압하며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도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죠. 리지백마저 들개 무리를 제어하지 못하다니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이 드리워졌습니다. 실험이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들개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만 같아 모두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번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며 마을 사람들의 실망감은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들개들로부터 마을을 지킬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 마지막 실험으로 준비한 견종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개는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습니다. 진돗개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의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세퍼드나 도베르만도 아니고 대체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개가 왔다고? 아니, 저 작은 체구로 들개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작은 체구와 순한 외모를 지닌 진돗개가 이전의 맹견들과는 달라 보이자 하나같이 의구심을 품었죠. 저 역시 진돗개를 보며 이 작은 개가 정말로 들개들을 제압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련사는 진돗개의 용맹함을 믿으며 실험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실험이 시작되었죠. 그때였어요. 들개들이 갑자기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오더니 바로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은 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 진돗개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저와 들개 사이에 서더군요. 진돗개는 전혀 물러설 김이 없이 들개 무리와 마주한 채 매섭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놀라 숨을 죽였어요. 그 작은 진돗개가 들개들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저를 보호하려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죠. 들개 한 마리가 먼저 진돗개를 향해 덤벼들자 진돗개는 몸을 날려 들개를 피하며 재빠르게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기세에 들개들도 주춤하는 듯했지만 이내 여러 마리가 동시에 진돗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돗개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한 마리씩 상대해 나갔고 어느새 들개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들개들과 치열하게 맞서던 진돗개는 결국 한 들개에게 물려 크게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진돗개에게 달려갔습니다. 진돗개는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들개들을 쫓아내려는 듯 강인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보며 진돗개의 헌신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들개가 도망치듯 흩어졌고 진돗개는 제 곁에 힘겹게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감정이 북받쳐 진돗개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 역시 진돗개의 헌신에 감동하여 저마다 진돗개를 바라보며 진정한 영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가 부상을 입고 힘겹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자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돗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지켜낸 그 헌신에 경탄하며 진돗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상당한 진돗개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진돗개의 몸 곳곳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의사는 회복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진돗개의 생명력을 믿어보죠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진돗개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다짐하며 매일 병원을 오가며 돌보았습니다. 며칠 후 진돗개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힘겨운 몸짓에도 불구하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충성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마워, 진돗개야. 내 덕분에 나는 안전할 수 있었어. 이제 내가 널 돌볼 차례야 라며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돗개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제 손길을 받아들였고 저는 매일같이 진돗개 곁을 지키며 회복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진돗개의 회복을 응원하며 진돗개를 우리의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진돗개를 위해 음식을 가져다주고 아이들은 회복을 바라는 손편지를 써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진돗개를 계속 제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느껴진 진돗개와 함께라면 저 역시 앞으로도 용기를 얻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진돗개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응원해 주었고 마침내 진돗개를 저의 가족으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진돗개가 회복된 후 처음으로 집으로 데려오는 날 마을 사람들은 진돗개와 저를 축하해 주기 위해 작은 환영식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진돗개에게 다가가 우리 이제 함께 하자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눈빛을 보였고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진돗개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돗개와 함께 지내는 매일은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했고,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제 삶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죠. 들개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도 진돗개를 우리 마을의 영웅이라 부르며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돗개의 회복을 응원해주고 저와 진돗개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준 덕분에 우리는 더욱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와 함께하며 느낀 감동과 그 충직한 눈빛은 앞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진돗개의 용맹함과 헌신, 그리고 알리사 씨와의 특별한 유대, 이 모든 것이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국의 진돗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견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진돗개와 같이 용기와 헌신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는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자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이었습니다.